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사고 팔고 특히나 매입을 할 때 내야 되는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부가세에 대해서 내지 않거나 잘못 내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건물을 취득을 할 때 우리가 취득세는 좀 아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많은 매수자, 고객분들께서 왜 내야 되지? 라고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일반 꼬마 빌딩을 사시는 분들, 소형 빌딩을 사시는 분들은 주택 거래를 해봤죠. 아파트라든지 다가구 주택 거래를 하는데 주택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근생 빌딩에는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토지만 이렇게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도 부가세를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임대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거기는 없는데 근생 빌딩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당연히 등록을 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10%를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입 가격이, 거래 가격이 50억 원이다 라고 치면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눠야 됩니다. 토지가 35억 원이다. 70%에 해당돼서 35억 원이다. 그리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억 원이다 라고 치면 이 건물분 15억에 대한 10% 1억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거래를 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잔금날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이 매도인이 세무서에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았던 매도인이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자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1월 20날에 잔금이 됐다라고 하면 잔금, 양도일이 속하는 달 11월 말일에 그 다음 달 25일까지 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물론 임대사업자도 폐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임대업을 안 한다는 건데 그동안에 받았던 임대료에 대한 것도 신고를 하면서 건물분 부가세도 같이 신고 납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급했던 이 부가세에 대한 거는 돌려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지급을 했는데 돌려받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기 환급 빨리 돌려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우리 계산서 기준 다음 달이니 보통 말일 앞서 말씀드린 11월 달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5일까지 매수인은 조기 환급 신청을 하고요. 이 세무서는 그 신고 기간이 지난 15일 이내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달력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20날 잔금을 했다 치면 25일에 앞서 매도인이 임대사업 폐업을 하고 부가세 신고 납부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럴 때 매수자도 조기 환급 신청을 합니다. 돌려달라고 여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이 마감된 신고 기한 지난 15일 이내 세무서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냈다가 또 받은 거를 세무서가 다시 돌려주고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을 생략을 합니다.
왜냐? 부동산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산이 단일 그 해당되는 건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파악하기가 좋죠. 그리고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매수자도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가세 안 내고 받지 않았으니까 내지 않아도 되고 환급하는 절차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자가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는 사무실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해당 상가인 그 점포를 쓰든지 직접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임차인 미승계는 임차인하고 재계약 안 하고 내보낸다는 거죠. 또 신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 재건축한다는 거죠. 그럴 때도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 업체와의 용역 계약 미승계. 이야기는 현재 있는 매도인이 보통 4, 5층 이상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임대 관리, 시설 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업체와 매수자가 이 용역 계약을 승계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또 받은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다 내고 세무서에 조기환급 매수자가 또 신청하고 돌려받고 이러한 절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고 보통 포괄 양수도 양도 양수 계약이 되는데 부가세를 부담을 했어요. 그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특히나 잔금 때 일선 중개 법인이나 중개 사무소에서는 이 절차를 꼭 챙겨 주셔야 되고요. 고객분들은 아직은 좀 서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꼭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건물분 부가세를 과오나 잘못 내거나 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그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꼭 필요한,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